수학 문제를 풀면 우리가 답이 딱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살이가 이게 정답이다,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정답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그 고유정 사건 다 아시죠?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와, 이게 정말 왜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제 팬친분 한 분께서 고유정 사건을 이번 유튜브에 한번 다뤄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그 고유정 사건 전반적인 걸 한번 보면서 저도 생각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3가지 단어가 좀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핏줄 기반의 그 어떤 가족의식, 둘째는 내 가족, 내 새끼만 소중한 그 이기적인 어떤 그런 심리, 또 하나는 친양자 제도라는 어떤 법적 제도에 대한 그 어떤 키워드가 저는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걸 중심으로 한번 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재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재 재혼 과정에 있는 분들이 위축되거나 이게 스트레스를 받고 좀 갈등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될 텐데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염려의 또 시각이 듭니다. 이쯤에서 대한민국의 현재 혼인 실태를 한번 통계청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평균 초혼 연령이 여성은 30세, 남자는 한 33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잘 살면 좋은데요. 한 여성이 44세, 남성이 한 48세 정도가 되면 평균적으로 지금 이혼을 한가 봅니다. 한 13, 14년 정도 살다가 이제 이혼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아시다시피 요즘 항원 이혼이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통계치이지 전반적인 트렌드가 이렇다, 이 나이 때 이혼을 한다, 이건 아니고요.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재혼 연령을 보니까요, 여성이 44.6세, 남성이 48.9세 정도의 재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결혼하는 커플 5커플 중에 한 커플 정도는 재혼 커플입니다. 생각보다 수치가 높다고 생각하신가요? 아니면 의외인데? 라고 생각을 하신가요? 저는 이제 이 수치가 갈수록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제 그런 입장인데요. 아시겠지만 1960년대에는 환갑만 되더라도 장수했다 했지만, 앞으로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배우자하고 20대, 30대 결혼을 해가지고 7, 80년을 살아라, 무조건 살아라, 이게 안 맞거든요. 인간의 그 삶의 행복 지수를 생각한다면, 그러면 중간에 이혼을 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삶을 위해서 재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치는 더 늘어날 건데, 그런데 우리가 이 재혼을 바라보는 시각이 시대의 흐름과 그다음에 그 문화적인 거를, 그것을 받아들이는 문화적인 수준이 과연 맞게 가고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재혼의 그러면 가치, 재혼의 의미, 그리고 재혼을 하려고 했을 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아이들의 관점에서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린 나이일 경우에 글쎄 친부모냐 아니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저는 정말 이 아이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양육자가 인가 아닌가, 그게 더 결정적인 변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극단적인 예로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를 제대로 케어할 수 없는 방임하는 부모보다는 새부모나 새아빠, 새엄마 어떻습니까? 정말 사랑을 주고 케어할 수 있다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는 가정을 만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이제 이런 관점입니다. 그런데 사춘기 자녀가 있는 가정들이 결합을 했을 때, 그때는 조금 더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 기존의 부모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기억들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부모에 대한 충성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새로운 그 부모하고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떤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부모가 그 아이에게 진짜 진심으로 사랑을 주고 케어를 해준다면, 그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저는 그 새로운 부모에 대한 그 감정들이 고마움이나 감사함, 내지는 그 재혼 가정을 만들어줬던 부모에 대한 어떤 해석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이 있는 가정의 경우는 당사자들이 좋아서 이제 결혼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 사춘기 아이들이 들어와서 그 가정 안에서 잘 융화되고 조율이 되고, 또 새로운
여러 가족의 형태가 복잡해지잖아요. 원가족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있을 것이고, 세가족 안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있을 것이고, 고모가 또 이모가 여러 명 생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아이들이 잘 이렇게 흡수가 되고 조율이 되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 줄 수 있는 역할들을 부모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것에 있어서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재혼, 이혼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프라이빗한, 굉장히 사적인 이야기거든요. 누가 이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사실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이 사회 안에서는 저는 재혼을 바라보고 이혼을 바라보는 그 시각들이 이제는 좀 더 성숙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 관점에서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는 핏줄만이 가족이다라는 그 의식들이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는요, 전래동화나 기존 동화를 보면요, 신데렐라에서의 계모, 장화홍련전에서의 계모, 심청전에서 뺑덕어멈, 굉장히 어떤 재혼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스토리들을 어린 나이부터 접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이들의 머릿속에 내면화가 돼버리면 그게 저는 문화로 또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표현 방식이나 아니면은 그 매체를 어린 아이들에게부터 재혼 가족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조금 건강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동화들이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셋째는 드라마라는 게 현실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대한민국의 드라마에서는요, 재혼 가족이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 캐릭터로 저는 쓰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시청률이 올라가니까 그런다고 하면은 할 말은 없지만은, 그렇다면은 공익적인 부분에서라도 어떤 재혼 가족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 재혼 가족이 갈등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나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담긴 다큐멘터리라든지 어떤 단편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노출을 함으로 해서 그에 대한 편견들이 많이 없어지는데 좀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 매스미디어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요, 친양자 제도라는 그 법적인 제도 부분인데요.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가면 주민등록번호를 기본적으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초, 중, 고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 재혼가족의 자녀들이 동거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그 아이를 친양자로 이렇게 입양을 해서 서류적으로 깔끔하게 일반인하고 차이가 없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이게 굉장히 법적 절차가 이제 어렵단 말이죠. 복잡하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런 그 법 또한 조금 더 그 현실에 맞게 좀 이렇게 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론화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센터 같은 거 하나 등록을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인 정보잖아요. 개인 사생활인데 어딜 가나 대한민국에서는 과도하게 개인 정보를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우린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옳은가? 그거에 대한 부분도 저는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데요, 법이라는 것이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늦게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법은 법대로 일단 두고요, 우리가 속한 이 사회 문화부터 저는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또 안 맞아서 살다가 애쓰다가 이혼을 하고 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재혼을 하죠. 더 불행해지고 싶어서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 새로운 결혼의 형태를 선택을 하는데요. 이 사회가, 그 시각이 그런 이혼 가정, 재혼 가정,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조금 더 오픈된 시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내가 그 당사자가 될 수 있고, 내 가족이, 내 자녀 세대가, 내 이웃이, 내 친척이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얘가 그 이혼 집안 애래, 이런 말을 누군가 했을 때 부끄럽게 그걸 생각하고 못하게 말리고, 그런 게 어때서?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우리들의 그 수준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